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마케돈 예민수입니다. 예,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됩니다. 주말 사이에 또 추위에 코로나에 얼마나 다들 고생들을 하셨나요? 이렇게 한 해가 갑니다. 이번 주, 다음 주, 주식시장은 이번 주 4거래일, 다음 주 3거래일, 7일이 남은 상황이고요. 지난주도 뭐 조정인 듯 조정 아닌 듯 시장은 사실 강했다고 볼 수 있고요. 이번 주도 전반적으로는 조금 조정의 예측들을 했는데 지금 들려오는 소식들이 미국 의회에서 9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이 타결됐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합의를 했고요. 뭐 이제 몇 시간 후에 표결을 한다고 합의가 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시장에 적어도 이번 주 초반 또 오늘 초반에는 좀 추가적인 에너지를 불러 넣을 걸로 기대가 돼서요. 추가적인 상승을 조심스럽게 좀 오늘은 예측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길게 보면 연말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주간인데요. 구체적인 시장 흐름들, 전략들 마케돈 일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월요일은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법인금융센터 장영혁 팀장님의 시각을 들을 수 있는 날입니다.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말 올 한 해가 훅 갔습니다. 조금 전에 준비하면서 우리 스튜디오 감독님들과 올해는 그냥 정말 제로 세팅하고 싶은 그런 한 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투자자는 어쨌든 이번 주 다음 주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연말 흐름들은 뭘 보면서 대응해야 될까요? 일단 그 추가 부양책 얘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물컵에 물이 반이 담겨 있으면 어떤 시각으로는 반이나 있네라고 읽을 수도 있지만 어떤 시각은 반밖에 없네라고 읽을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미증시 이제 시황 보면은 전날 미증시가 올랐다. 그럼 왜 올랐다고 표현했어요? 최근에 우리가 뭐 추가 부양책 뭐 협상에 상당 부분 뭐 진전을 보였다. 뭐 이러면 뭐 올랐을 때는 이 이유 되고 빠진 날은 뭐라고 이유를 댔어요? 부양책 지지부진. 네, 그죠? 뭐 답보 상태에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시황에서 많이 읽으셨을 겁니다. 그래요. 뭐 우리가 방송에서도 뭐 여러 번 얘기했었던 것처럼 합의 분명히 될 이슈였죠. 예. 뭐 사실 시간의 문제였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이 추가 부양책이 이 합의 뭐 잠정 합의이긴 하지만 좀 이따 뭐 표결에 한다라고 하니까 뭐 통과되겠죠.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추가적인 유동성 부여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 뉴스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 기대감에 기대서 올라온 지수만 해도 사실 작지는 않거든요. 그럼 뭐 반이나 있네라고 읽을 수 있는 시각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그럼 이거 합의하고 난 다음에는 뭐 할 거야? 라는 측면으로 읽으면 어떻게 읽어요? 반밖에 없네라고 읽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백신 랠리를 상당 부분 반영한 상황이고 미증시 기준으로 읽었을 때 백신 랠리를 상당 부분 반영했고 추가 부양책 얘기를 지금 이 자리에서 마침표를 찍는다라고 하면 사실 이것도 잠정 합의안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참 재밌는 뉴스들이 많아요. 지금 연준의 긴급 대출 프로그램을 내년에 그대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의회 승인받으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약간의 노이즈거리를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럼 잠정 합의를 했으니까 이 추가 부양책이 잠정 합의를 했으니까 이번 주에는 뭐 무조건 이렇게 읽는 시각에도 충분히 무리가 있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몰랐던 뉴스가 나온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다 예견되고 있었던 뉴스가 발표됐을 뿐이다라는 측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준비된 자료서부터 좀 보면서 얘기를 하죠. 지난주에 FOMC 얘기서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FOMC는 요즘 거의 제롬 파월 의장이 회견장에 안 나와도 돼요. 녹음기만 나와도 돼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서프라이즈가 전혀 없었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 3가지 포인트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포인트는 뭐였어요? 고물가 용인한다. 뭐 내년에 상당 부분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려하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유동성이 과하게 풀려 있다 보니까 다음 페이지 먼저 한번 볼까요? 지금 비트코인 가격도 사상 최고치를 달리고 있는데 우리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가격을 매길 수 있는 자산 중에
지금 안 올라온 거 있는지 한번 계산해 볼까요? 모는 얼마 이렇게 가격을 매길 수 있는 자산 중에 이건 안 올라온 것 같다. 뭐 있을까요? 그나마 들어오는 게 뭐 유가 아닐까요? 네. 그렇죠? 네. 유가도 올랐잖아요. 오르긴 사실. 올랐죠. 네. 오르긴 올랐는데 내 부동산 월급 빼곤 다 오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채권 뭐 아주 좋았죠. 금리가 밀려 내려오면 채권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뭐 금리가 누워서 기고 있는데 이거 뭐 채권 가격이 나빴을 리가 없잖아요. 최근에야 이제 뭐 머리를 좀 들면서 채권 가격이 조금 슬로우해지기는 했습니다만 주식 뭐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죠. 뭐 사상 최고치를 달리고 있으니까요. 뭐 실물, 뭐 금이라든지 뭐 최근에 뭐 구리가도 뭐 난리가 났고요. 뭐 유가도 최근에 오르기 시작했고 부동산 뭐 부동산도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들 할 거 없이 모두 다 부동산 난리입니다. 가격을 매길 수 있는 모든 자산값들이 오르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원인을 찾아보면은 유동성 값, 즉 돈값이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유동성 값이 늘다 보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져 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깔고 보면 내년에 상당 부분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려하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메커니즘으로 봤을 때 연준은 물가가 올라오면 금리를 어떻게 했어요? 올려야죠.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안 하겠다라고 얘기한 게 뭐예요? 평균 물가 목표제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까지 2% 넘으면 금리 올렸는데 2% 깔딱 넘었다고 올리지 말고 한동안 뭐 일정 기간 동안에 평균 물가가 2% 넘어가야 뭐 한번 고려해 보겠다. 금리 인상을 고려해 보겠다. 그래도 뭐 올리지 않겠다라는 스탠스로 서 있는 게 평균 물가 목표제입니다. 이거를 이번 FOMC에서 또 얘기했어요. 그럼 뭔 얘기예요? 한동안 금리 인상 없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연준 위원들 점도표 찍으면 언제까지 금리 인상이 없어요? 23년도까지 금리 인상이 없어요. 확인한 포인트 딱 3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평균 물가 목표제에 대해서 다시 강조했고 그거 강조하다 보니까 이 금리 인상이 한동안 없을 거라는 거고 마지막은 뭐예요? 마지막 마사지하고 나가야 되잖아요. 여차하면 약해지면 뭐 하겠다?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뭐예요? 돈 더 풀어서 채권 더 사주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늘상 해오던 얘기를 반복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뭐 녹음기를 틀어놨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이런 거죠. 근데 그 안에 스탠스에 가서 보면 일단 중앙은행의 자산값이 주는 얘기는 아니죠. 늘어나는 속도가 가속이 되지 않는다는 거지. 뭐 늘어나는 늘어나는 연준 자산이 빠지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뭐 강세의 이유는 될 수 있어. 이제까지 강세의 이유는 될 수 있었겠지만 플러스 알파 가속의 이유가 될 수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대목이고요. 요거는 뭐 좀 전에 본 그림이니까. 이 자산 인플레이션 얘기를 했으니까 한번 우리 보죠. 우리 그냥 툭 까놓고 얘기해서 요즘 해외 주식 거래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뭐 1년 동안에 거래해 보니까 어디가 잘 가든가요? 미증시에 있는 대표주들이 잘 가요? 우리 대한민국의 삼성전자가 잘 가요? 뭐가 잘 갔어요? 그냥 솔직히 툭 까놓고 얘기하면 해외에 있는 주식이 훨씬 잘 나갔죠. 해외에 있는 대표주들은 올해 몇 배씩 올랐거든요. 테슬라가 8배 올랐대요. 테슬라 8배뿐만 아니고 다른 미국 대표주들만 한번 생각해 봐도 다 많이 올랐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성장주의 밸류에이션은 닷컴 버블 수준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 한 해 동안에 쭉 돌이켜 보면은 미국 주식이 더 잘 나갔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한국이 분모에 들어오고 미국이 분자에 들어가면 회색선만 한번 보시죠. 항상 뭐 과거서부터 해가지고 훨씬 잘 나갔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어때요? 최근 들어서는 미증시 끝나고 나서 보면은 몇몇 개만 올랐지 뭐 아마존이 예전만큼 속도로 오르거나 뭐 MS가 과거 같은 속도로 오르거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안 나오거든요. 이거보다 뭐가 잘 올라요? 삼성전자가 올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잘 나가는 이 미증시에서 그것도 성장주 레벨의 자산 인플레이션을 매기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증시가 올라가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많이 올랐다.
근데 정말 많이 오르다 보니까 점점 비싸지는 거고 점점 비싸지면 우린 뭘 해요? 우리 방송에서도 얘기 많이 했잖아요. 싼 걸 찾을 수밖에 없죠. 키 맞추기를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만한 한국 시장이 눈에 들어왔었던 거고 거기에 매입이 집중됐었던 게 11월이었고 12월 초까지 들어왔죠. 그리고 최근에 뭐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럼 여기를 더 사서 더 끌어올릴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방송에서 방향에 대한 고민이 아니다. 이건 속도에 대한 고민이다. 방향에 대한 고민이면은 이게 틀려도 절반은 간다. 방향이 틀리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편안하게 매매를 해왔었는데 향후에도 12월 말 이후 1월 증시 돌아오고 하니까 이번 다음 코너에서는 12월 말 1월 증시 과연 어느 쪽에 무게를 실어줄까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한번 추가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있었던 FOMC 얘기를 먼저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이제 유동성의 그 변화들은 없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네. 예. 자, 그런데 단기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기대감들로 내년에 대한 지금 기대감이 충만해 있는 상황들인데 단기적으로 적어도 12월 들면서 외국인들이 매도로 들어와서 수급에 조금 균열이 생겼고요. 물론 개인들이 사지만. 네. 환율도 사실은 이제 1,100원에 근접한 수준으로 꽤 올랐습니다. 두 변수가 좀 브레이크가 걸렸는데요. 이 부분과 함께 지금 말씀하신 또 12월 남은 흐름들 읽어주십시오. 네, 12월 이제 뭐 2주 남았는데 네. 뭐 정확히 읽으면 2주 아니죠. 7거래일입니다. 네. 그래서 그럼 남아있는 7거래일 뭐 그리고 1월 증시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죠. 뭐 여담입니다만 야구는 하고 뭐뭐다라고 하면은 9회 말부터다. 뭐 그것도 뭐 맞는 말입니다만 야구는 뭐예요? 데이터거든요. 데이터다. 네, 데이터 야구거든요. 우리 한번 데이터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과거 10년간 12월 달에 어땠다, 뭐 1월 달에 어땠다, 뭐 이런 부분들 한번 보면은 도움 좀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한번 보시죠. 2010년 이후에 12월 달과 1월 달의 월간 수익률을 보니까 뭐 눈에 띄는 거 딱 하나밖에 없네요. 뭐 어떤 막대기가 눈에 좀 들어오세요? 빨간색이요? 네, 누가 봐도 이거 들어올 거 아니에요. 코스닥인가요? 네, 이거 코스닥입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코스닥 수익률이 어마무시하게 좋더라. 지금 다 잊어먹으셨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올해 1월 달에 코스닥이 우리 그때 코스닥 레버리지 가지고 단기간에 뭐 5, 60%가 단방에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증시 생각하시면 돼요. 1월 달에 대한 기대감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요즘 거래소가 셌어요? 코스닥이 셌어요? 단기적으로는 코스닥이 강했죠. 코스닥이 훨씬 셌어요. 우리 한 2주 된 것 같은데 한 2주쯤이 지난주였나? 이렇게 나와서 거래소 이만큼 올라왔는데 코스닥 이만큼 누워 있었어요. 우리 코스닥 레버리지 한번 해봅시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한번 해봅시다. 우리 지난달 말에 뭐 얘기했었던 것 같네요.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한번 해봅시다. 이거 왜 나왔어요? 키 맞추기 할 것 같으니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거래소의 속도가 좀 감속이 되고 코스닥이 좀 뛸 것 같아요. 라는 시각으로 얘기를 했었던 거죠. 근데 지금 옆에 차트를 한번 보시면 12월 달을 이제 또 나눠본 거예요. 했더니 어때요? 12월 2주차, 3주차까지는 괜찮은데 12월 4주차에는 늘상 좀 밀리더라. 뭐 배당락도 일정 부분 반영해야 되고 배당락 끝나고 나면 시장 좀 뭐 슬로우해지고 뭐 배당 받기 싫은 사람들, 뭐 부자들 같은 경우 배당 받으면 절반은 세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회피하는 매도들 나오고 뭐 하다 보니까 4주차에는 늘상 좀 밀리더라. 이거 모두 다 데이터입니다. 근데 우리 이제까지 12월 올해의 12월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12월 첫 주는 엄청 강했죠. 그때 제일 강했던 종목 생각나는 거 한번 불러보시죠. 12월 첫 주에 제일 강했던 거. 삼성전자, 하이닉스,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삼성전자 코스피의 넘버원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코스닥의 넘버원입니다. 그러면 양대 시장의 넘버원이 뛰는 시장이었는데 약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셌죠. 근데 최근 어때요? 최근은 분명히 좀 수급이 슬로우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올랐을 때 왜 올랐다고 표현했어요? 우리 지난달에 제일 많이 얘기했었던 거. 시장 왜 이렇게 올라요? 외국인이 사기 시작했어요. 뭐 이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근데 요즘 외국인이 사고 있느냐라는 부분을 한번 들여다보시죠. 요즘 지난주는 1조 원 이상 팔았고 지지난주는 2조 원 이상 팔았습니다. 분명히 외국인들 시각에서
수급 속도가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이유를 한번 찾아보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과거에도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차트인데 좀 더 길게 가져왔어요. 네, 여기 한번 보시면 이 포지션에 따라서 포지션이 로스로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뭐 달러에 대해서 매수 포지션보다 매도 포지션이 훨씬 크게 잡혔을 때, 이때 저점 찍을 때마다 모두 다 달러가 이후 시점에서 반등하더라. 그럼 우리 지난달에 외국인 사는 거 보고 뭐라 그랬어요? 약달러를 등에 업고 강한 원화를 배팅한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시장에 유입을 잡기 시작했다. 이렇게 읽었거든요. 그럼 외국인들 주머니에서 늘상 우리가 표현했었던 것처럼 10,000원짜리 꺼내는 게 아니고 달러를 꺼내니까 달러 가격이 약해지는 구간에서 외국인들 수급이 좋더라라는 부분은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럼 첫 번째 퀘스천은 달러가 더 약해질 수 있느냐, 달러가 더 약해질 수 있는 레벨이 얼마 정도 되느냐라는 부분이죠. 물론 금리 인상이 멀었다라는 시각을 안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뭐 달러가 어마무시하게 비싸지고 금리가 오르고 이런 일은 없어요. 하지만 달러가 약해지는 속도가 감속이 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고요. 백신 얘기 한번 해보죠. 백신은 달러의 강세 요인일까요? 약세 요인일까요? 뭐 같으세요? 달러에 백신이 나오면 경기 정상화를 얘기하게 되니까. 그건 강세 아니에요? 네, 강세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읽으면 달러의 약세 속도가 감속할 가능성이 있다. 달러의 약세 속도가 감속을 보이게 되면 원화의 강세 속도도 마찬가지로 감속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게 맞는 시각이죠. 최근 보시면 12월 첫 주까지는 시장이 아주 좋았습니다. 12월 첫 주까지 딱 읽어보면 그때는 환율이 장 끝나서 보면은 오른 날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장 끝나고 나서 보면은 거의 환율은 빠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12월 한 둘째 주서부터는 장 끝나고 나서 읽으면 환율이 어떻게 돼 있어요? 늘상 좀 올라 있거든요. 그러니까 달러의 약세 속도가 무뎌지면서 원화의 강세 속도가 빠진 거죠. 이 과정에서 외국인 수급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매수 일변도에서 매도 일변도로 바뀐 겁니다. 여기 이제 MSCI 이제 이슈 있었던 날 하루를 제외하고 매수 일변도에서 그 이후 구간에서는 어때요? 매도로 바뀐 거거든요. 대신 뭐가 반짝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코스닥 시장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들 수급이 좀 개선되면서 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 코스닥 증시는 장 끝나고 나서 보면은 뭐 폭의 문제지 거의 올랐어요. 지금 보게 되면 11월 26일 날서부터 누적으로 해서 12월 8일 하루를 제외하고 모두 올랐습니다. 근데 반면 요즘 코스피 시장은 이건 뭐 들쑥날쑥 뭐 올랐다 빠졌다 뭐 장난 아니죠. 그럼 이 과정도 뭐 보게 되면 우리 키 맞추기는 충분히 예상했었던 부분이니까 거래소 시장 내부로 들어가서 한번 보자고요. 우리 과거에 뭐 제가 방송 오래 하면서 이런 부분을 얘기한 것 같은데 이 주식은 미인대 같아서 내가 예뻐 보이면 남이 보기에도 예뻐 보입니다. 그러면 내가 예뻐 보이고 남이 봐도 예뻐 보이는 이 미스코리아가 선발이 되잖아요. 그러면 좋아 보이는 주식, 좋아 보이는 시장으로는 거래 대금, 거래량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한번 보죠. 거래 대금하고 이제 지수를 한번 보여준 건데 최근 거서부터 한번 가볼까요? 네. 여기 한번 보시면 잘 안 보이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설명을 좀 하면서 보죠. 지난 그 수요일 거래였죠. 16일 거래에서 한번 보면 지수는 뭐가 올랐는지 모르겠는데 15포인트나 올랐어요. 그날 거래 대금 나온 거 보니까 네, 136조밖에 안 나와요. 근데 그 다음 그 전으로 좀 돌아가서 보죠. 이틀간 시장이 좀 조정을 받았는데 이때는 또 155조, 170조 이만큼 나와요. 그 전에도 한번 볼까요? 23피 급등 뛴 날은 180조 나왔는데 그 이전 거래일에 9포인트 빠진 날은 200조가 넘었어요. 그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전에도 44피, 뭐 54피 뭐 왔다 갔다 거리는 시장에 170조 걸려 있었던 시장이고요. 즉 얘기하면 뭐예요? 올라가는 날은 거래가 안 실리고 가볍게 오르는 경향이 강하고 쉬는 날은 거래가 몰려 있다는 겁니다.
그럼 매수가 많다는 얘기예요? 매수가 많다는 얘기예요? 매도가 많다는 얘기예요? 차익 매물이 꽤 있다는 거네요. 네, 그죠? 차익 매물이 상당 부분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감안하고 읽었을 때 가속이냐 감속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단기적인 답을 내놔라라고 하면 감속의 무게를 싣는 게 맞다라는 거죠. 게다가 우리가 평균은 왜 봐요? 평균 왜 봅니까, 우리? 어디가 중앙값인지 보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는 것처럼 1배수 표준 편차 넘어서 2배수 표준 편차를 뚫어버린 이 분포표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평균에서 그만큼 멀어져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정규 분포표에서 모든 확률이 이 중앙값으로 모이니까 그럼 이 측면에서 보면은 2배수 표준 편차까지 멀어져 있는 밸류에이션은 어떻게 될까요? 무리함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PER 값으로 읽으면 2배수 표준 편차를 넘어가 있는 거고, 여기서 보시는 건 PBR 값은 1배수 표준 편차를 정도 가 있는 시장인 거고, 반면 ROE 값, 자기자본 이익률 값은 어때요? 밑으로 쳐져 있거든요. 즉 코로나 때문이든 뭐든 버는 돈은 밑으로 처박혀 있는데 시장 멀티값, 그러니까 네 얼마 벌어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 게 아니고 몇 배를 쳐줄까해서 주식이 올라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부담으로 있는 시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시장 끌고 올라갈 때 우리 방송에서 얘기 많이 했으니까 시장 방향성 궁금하면 외국인 보죠. 외국인이 들어와서 사는 종목 딱 정해져 있었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였거든요. 근데 최근 삼성전자의 수급이고요. 하이닉스의 수급입니다. 물론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대비해서 분명히 퍼포먼스가 좋았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 부분 남아있는 상황으로 읽혀져요. 하지만 시장값으로 읽고 있는 삼성전자는 분명히 감속 구간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2월 7거래일밖에 안 남았는데 일단 방향에 대한 걱정은 없다라는 부분은 말씀 많이 드렸으니까 1월 달에 1월 효과 코스닥 시장이 기대하는 부분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지금 당장 이 속도 그대로 끌고 올라간다. 뭐 미국의 추가 부양책이 뭐 잠정 합의 들어갔으니까 오늘 아침에 슈팅 때리고 시작한다. 이 시각으로 읽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 방향성 고민이 아닌 속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뭐 지나간 데이터를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합니다. 예. 다소 좀 혼재된 내용이라 이제 해석하는 게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네, 말씀하신 거 이제 전반적으로 큰 환경의 유동성 공급 환경은 맞는데 변함이 없지만 단기적으로는 가속보다는 감속 가능성이 있다고 단기를 이제 어느 정도까지를 봐야 될 것이냐 정리 한번 해주십시오. 12월 말까지는 일단 속도를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12월 중순 이전까지 12월 초에 강세 속도가 워낙 강했었고 12월 둘째 주 이후서부터는 감속 모습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는 거고 12월 달에 감속이 나와야 1월에 대한 기대값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12월 거래는 약간 보수적으로 좀 보는 시각을 권유해드리고 싶은 거고요. 1월 증시에 대한 기대감을 꺾을 요인은 없으니까 그 부분은 그대로 살려둔다. 1월에는 우리가 거래소보다는 통상적으로 코스닥 종목 장세에 대한 시각이 높았으니까 그쪽에 대한 예습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다음 주에는 뭐 코스닥 1월장을 준비하는 뭐 그림들 이런 것들 한번 준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법인금융센터 장영혁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